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공포썰을 공유하곤 합니다. 그중 한 가지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일 수도 혹은 누군가의 상상력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늦가을의 어느 날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하게 살고 싶었던 나와 내 아내에게 이곳은 딱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이사 당일 우리는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집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마을은 매우 조용했고 폐가도 제 눈에 띄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년층으로 보였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동네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어느 날 저녁 홀로 집 근처 작은 산책로를 산책하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걸음을 조금 빠르게 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가도 그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뭔가 이상한 느낌 때문에 잠을 설쳤다. 다음날 나는 마을의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다. 슈퍼주인은 매우 친절한 할머니였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다. 여기 처음 오셨죠? 이 동네는 밤에 좀 조심해야 해요. 옛날부터 이곳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할머니는 약간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할머니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무심코 넘기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갑자기 깨어났다. 벽지를 긁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무언가가 벽을 타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갔다. 벽지에 뭔가 긁힌 듯한 자국이 있었고 자국은 집 입구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다음날 조금 불안한 마음에 동네 이웃들 중 몇몇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그들은 모두 그 벽지 긁힌 자국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거 말이야. 사실은 옛날에 이 집에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실종됐었거든. 그 이후로 그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지. 노부인 중 한 명이 말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다. 나는 이 일의 진상을 파헤치기로 결심하고 마을의 오래된 신문 기사나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은 정확히 30년 전 한 가정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났던 집이었다. 그 사건은 아주 미스터리했고 실종자는 단 한 사람, 그 집의 아이였다. 경찰은 실종된 아이를 찾을 수 없었고 그 가족은 결국 몇 년 후 집을 떠났다고 한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다시 그 긁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한기까지 느껴졌다. 촛불을 켜자 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마치 누군가 그 불빛을 피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고 나는 점점 불안에 휩싸였다. 끝내 아내와 나는 결심을 했다. 이곳을 떠나기로 말이다. 이삿짐을 싸는 동안에도 그 소리는 여전히 들릴 수 있었다. 마치 우리가 떠나기를 바라는 듯한 소리였다. 훗날 우리는 그 마을과 집을 뒤로하고 좀 더 북적이는 도시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가끔씩 나는 그날 밤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때마다 질문을 던진다. 과연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느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언젠가 한번 나는 마을을 다시 방문해보려 한다. 과연 그 집은 아직도 그대로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을까? 그때가 되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종종 사람들이 겪었던 기묘한 경험이나 자칫하면 실화일 수도 있는 사건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묘한 여자에 관한 것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로 전근을 간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작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가끔씩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절대 마을 외곽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학교에 남아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던 나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미 밤 11시가 넘어가 있었고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심코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걷는데 이상하게도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발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내 뒤를 바싹 따라 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하며 걷던 중 마침내 큰 길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로등이 있어 빛을 받은 나는 몇 발자국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도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쯤 바로 눈앞에서 어떤 여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나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 여자가 밤중에 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다른 지점에서 친구가야 너 어디 가냐? 라는 소리에 돌아보니 동료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 가는 길이야. 근데 이 늦은 시간에 너는 왜 여기 있어?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너 뭐 봤어?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뭘? 방금 그 여자 말이야.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마을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가 말에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같은 길을 걸으며 누군가 자신을 향해 말을 걸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서운 점은 그녀를 본 사람은 그 뒤로 계속 그녀의 환영에 시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를 보고 나서 몇 주 뒤에 이상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았고 꿈속에서 길을 잃고 같은 길을 헤매다가 어느덧 그녀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밤늦게 혼자 걷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꿈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번번이 그녀와 마주쳤고 꿈에서 깨어나면 등줄기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어떻게든 그 여자의 존재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꿈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여자의 존재가 단순한 꿈과 환상의 산물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곳에 어떤 저주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근과 함께 사라져버린 나의 시골 생활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이 우리 삶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였죠. 그렇게 내 시골에서의 삶은 미묘하게 공부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소름 돋는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던 나는 흥미롭게 클릭했다. 이야기는 한 건물 청소부의 경험담으로 시작되었다. 그 청소부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도 넘은 건물로 곳곳에 낡고 음산한 분위기가 풍겼다. 입주민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종종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다. 특히 13층은 입주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주 비어 있었다. 청소부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러 아침 일찍 출근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13층에 도착하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평소에 미신을 믿지 않던 청소부였기에 무시하고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13층 복도를 청소하는 내내 그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청소부는 집으로 돌아와도 자꾸만 13층에 그 오싹한 느낌이 떠올랐다. 급기야 그는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파트 13층의 어두운 복도를 혼자 서성이고 있었다. 늘 청소하던 곳이었지만 그곳은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복도 끝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이 하나 보였다. 꿈속에서 그는 그 문을 열어보아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문을 열자 낯선 거실이 나타났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아파트처럼 보였지만 방 한가운데는 오래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텔레비전 속에서는 하얀 소음만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청소부는 알 수 없는 공포에 텔레비전을 끄기 위해 다가섰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형체가 하나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얼굴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매일 아침 세면대에서 보던 자신의 피곤한 얼굴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지고 있었다. 청소부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돌변하기 시작했다. 벽이 떨리고 바닥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다시 복도로 도망치는 꿈을 꾸다가 깼다. 땀이 흠뻑 젖은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직장에 나온 청소부는 전날의 그 이상한 경험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꺼내자 다들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그 13층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몇 년 전에 거기서 살던 가족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가족이 끈적도 없이 사라졌어. 경찰 조사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지. 그 이후로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없었어. 청소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이상 13층에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그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었다. 아파트 복도와 그 방이 나타났고 그 방 안의 텔레비전 화면에는 여전히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다. 이번엔 꿈속의 자신이 화면 속 얼굴에게 말을 걸었다. 그 순간 화면 속의 얼굴이 느릿하게 입을 벌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청소부는 소스라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삶이 바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마지막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로 그는 그 꿈을 꾼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어두운 복도를 지나칠 때면 그는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오싹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것이 단순히 그의 상상 속 이야기일지 아니면 정말로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그날의 경험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